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 속에서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블록버스터, 그 프리미어 시사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선 사실 매일같이 언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뇌손상이라는 사건이 터지면 이 영화는 순식간에 장르를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완벽하게 떠오르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입 밖으로 꺼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워야만 하는 정말 고독한 영웅입니다. 브로카시로증은 비유하자면 머릿속의 말 생산 공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설계도는 멀쩡한데 기계가 고장나서 제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해서 표현성 실어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실제로 한 환자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치과에 다녀온 이야기를 설명하시려는 건데요.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정말 필사적으로 끄집어내려는 그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단어 하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거대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 영웅의 특징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말이 꼭 옛날에 전보 치듯이 핵심 단어만 툭툭 던지는 것처럼 들려요.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대부분 이해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엄청난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좌뇌 손상이 원인이라 오른쪽 신체 마비가 함께 오기도 하고요. 자, 이제 무대 위로 완전히 다른 캐릭터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방금 본 영웅과는 분위기가 180도 다른 아주 독특하고 엉뚱한 매력의 소유자죠. 베르니케 실어증은 머릿속의 이해 센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말소리는 계속 들어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수용성 실어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캐릭터의 가장 신기한 점은요, 말을 정말 유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억양도 자연스럽고 막힘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단어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섞어놓은 샐러드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단어 샐러드라고 부르는데 문장 속에 의미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프로필을 보면 브로카 실어증과 정말 정반대죠. 말은 술술 나오는데 내용은 텅 비어 있고 상대방의 말은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 중 하나는 본인이 이상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치료에 대한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운동 능력은 괜찮은 편이지만 감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 두 캐릭터는 뇌의 어디에서 이런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무대 뒤로 한번 가보시죠. 뇌의 언어 지도를 직접 펼쳐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두 명의 위대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1860년대 프랑스의 의사 폴 브로카가 바로 말 생산 공장의 위치를, 그리고 1874년 독일의 카를 베르니케가 이해 센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냈죠.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병명의 기원이 된 겁니다.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요, 이렇게 완벽한 팀플라이를 펼칩니다. 귀로 소리를 듣고 베르니케 영역에서 그 의미를 파악한 뒤에 브로카 영역에서 할 말을 조립해서 운동 피지를 통해 입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 네 단계의 환상적인 팀워크가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대화의 비밀입니다. 자,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주인공의 정면 대결. 이 비교표 한 장이면 모든 미스터리가 깔끔하게 풀릴 겁니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브로카는 말이 안 나오지만 상대방 말을 이해는 하고요. 베르니케는 말이 잘 나오지만 상대방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브로카 환자는 스스로 너무 답답해하고 베르니케 환자는 오히려 태평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동반 증상도 운동마비와 감각장애로 꽤 뚜렷하게 나뉘고요. 이 표만 잘 기억해 두셔도 두 실어증을 헷갈릴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영화가 이렇게 슬프게 끝나면 안 되겠죠. 다행히 이 영화에는 속편이 있습니다. 바로 재활과 치료를 통해 희망을 찾아가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죠. 전문가들은 특히 뇌 손상 후 첫 3개월을 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언어 치료를 시작하느냐가 앞으로의 결과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치료법들을 보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의 훈련 장면 같아요. 손상되지 않은 오른쪽 뇌의 음악 처리 능력을 빌려오는 멜로디 치료법도 있고요. 꼭 말이 아니더라도 그림이나 제스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소통에 성공하는 걸 목표로 하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심지어 환자뿐 아니라 주변 가족들까지 교육해서 대화를 돕는 방법도 있죠. 희망을 향한 노력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감독이자 평론가가 되어볼 시간입니다. 제가 짧은 장면을 보여드릴 테니 어떤 캐릭터가 등장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질문은 완벽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대답이 굉장히 힘들고 단어만 겨우 나열하고 있네요. 정답입니다. 바로 고군분투하는 영웅, 브로카 워리어죠. 상대방 말을 잘 이해하면서 힘들게 핵심 단어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이번엔 어떤가요? 말은 정말 청산유수인데 도무지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죠? 심지어 물 한 잔 달라는 간단한 부탁도 알아듣지 못하고요. 맞습니다. 바로 베르니케의 단어 폭풍이죠. 유창하게 쏟아내는 단어 샐러드와 심각한 이해력 저하. 이게 바로 베르니케 실어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언어는 그냥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 수많은 연주자들이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정말 복잡하고 아름다운 교향곡과 같은 거죠. 이 연주가 때로는 잠시 어긋날 수 있지만 그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